네, 교수님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그러면 트럼프의 공약대로라면은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일단 공화당 대선의 후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적자를 싫어하는 티파티와 같은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로부터 등을 완전히 돌릴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기존 질서, 정치 제도가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뚫고 트럼프가 국정 운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타개가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변수인 거죠. 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기존의 공화당의 주류, 아니면 티는 또 주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세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시장 경제주의자들,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또 한 파트는, 한 부류는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안보주의자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리고 또 한 파트는 복음주의자들이나 낙태에 반대하거나, 동성결혼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가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셜 컨서버티브라고 주로 얘기하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세 부류와 다른 새로운 부류가 사실은 티파티예요. 티파티는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러니까 티파티는 오바마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연방정부가 구제금융을 했잖아요. 근데 구제금융을 하고 또 오바마가 건강보험 개혁을 한 데 대한 이제 반발로 티파티가 했는데, 미국 건국할 때 보스턴 티파티 하는 식으로 세금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세금 낸 걸 가지고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엉뚱한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느냐, 이런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티파티 입장에서는 금융위기의 주범이 월가인데, 월가는 구제금융을 해주고,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표현으로는 메인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 다 낸 사람들은 집이 날라가고, 모기지가 다 날라가니까 직장 잃고 엉망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금융가들은 다 구제를 해줘야 되냐. 근데 자본주의는 금융가가 안 돌아가면, 금융이 안 돌아가면 믿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구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본주의 취약성이 이제 금융자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장점 아니면 구조적인 특권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월가에 대한 구제금융도 반대고,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도 반대고, 흑인이나 소수인종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이 들어가는 오바마 케어도 반대다. 연방정부가 새로이 하는 복지 정책 모두 다 반대예요. 그래서 연방정부 세금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력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돈을 쓰는 것도 반대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공화당이 계속 우경화됐던 거거든요. 극단적인 작은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보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트럼프의 상대가 크루즈라는 상원 의원인데, 이 상원 의원이 티파티 세력이에요. 근데 계속 러스트벨트가 나왔잖아요.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중하층, 고졸 이하 학력의 노동계층이 주로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층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이 핵심적인 지지층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의 그 표를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선거인단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크루즈하고 트럼프하고의 상대는 둘 다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마크 루비오나 아니면 잽 부시, 이 사람들이 이민법 개정에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잽 부시는 플로리다 주지사고 그 부시 대통령 가문 형제인데 부인이 히스패닉이에요. 그리고 마크 루비오는 쿠바 이민
2세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플로리다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플로리다에는 인종 구성상 이민자들이 많고,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고, 둘 다 온건한 형태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된다. 라는 이민법 발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화당 예비경선에 나선, 그러니까 예비경선에 자기가 제발로 쫓아가가지고 선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층, 베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민법에 대한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3-4명 이제 후보가 남았을 때 주류 언론들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의 돌풍을 재울 수 있는 사람은 제프 씨면 어떻겠나 했는데 제프 씨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마크 루비오를 밀었어요. 근데 루비오 또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화당 저변에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종주의적인 반발을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식의 표현으로는 백인 우선주의, 화이트 퍼스트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크루즈는 화이트 퍼스트만 있고 아메리카 퍼스트가 없어요. 경제적인 게. 근데 트럼프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지만 복지 자체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트럼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당장 주류 언론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거든요.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갖게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버럴 쪽에서 민주당 쪽 주류 언론 쪽에서 하는 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 대체물이 없이 폐지해버리면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이 있는 거거든요. 오바마 케어라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의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우리처럼 정부가 알아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을 들고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 해주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우보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은 그게 이제 싱글 페이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건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민간 보험에서 보험을 사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보험을 사는데 그 사는 이제 마켓을 만든 거고 보험을 사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줘요. 정부가. 그 다음에 그 보험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끊겠다 그러는 건 뭐냐면 이 보조금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를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가 줄 수가 있고 주정부나 주정부에서 줄 수가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주면 일률적 보편적으로 주잖아요. 근데 주정부로 이 권한을 이양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인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헌법상에는 흑인이 투표권을 가져야 되는 게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19세기 중반인데 지방자치단체, 주 단위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한 거예요. 그게 근 1세기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비슷한 거예요. 건강보험도 주정부로 넘기고 주정부에서 시로 또 넘기면 조례로 예를 들면 조례로 얼마 누구는 보험의 혜택이 있고 억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그래서 연방정부에 대한 반대를 하면 실제적으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하고 크루즈하고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의 티파티는 이걸 다 없애버리자는 거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입장은 연금, 노령의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공화당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한 것도 티파티, 공화당의 2단이었지만 지금은 공화당의 주류로 자리를 잡은 티파티의 입장하고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트럼프의 입장하고 충돌하죠. 그래서 내 얘기는 변수라는 거예요, 이게. 변수.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은 트럼프가 찍어 누르고 있어요. 공화당의 주류를. 그래서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내셔널 커미티의 체어에 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프리비우스라는 사람을. 근데 프리비우스라는 사람은 공화당의 전통 주류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강조하지만 2단 중에 2단이에요. 공화당에서뿐만은 2단이 아니라 이번에 취임사를 보면 워싱턴하고 피플하고 또 같은 피플하고 이렇게 대립 구조를 놓는 거니까 미국의 기존 정치 질서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복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을 자기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한 거로 볼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공화당이 계속 그렇게 눌려 있을 거냐? 공화당의 기존의 지도부는 많이 우경화됐지만 이제 폴 라이언이라는 하원 의장인데 폴 라이언의 입장하고 트럼프의 입장하고 비슷한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거든요. 근데 폴 라이언은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균형 예산으로 가 있는 거고 트럼프는 재정 적자를 불사하겠다는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폴 라이언이 어디까지 버틸 거냐? 그러니까 질문의 전제 자체가 사실은 그건 이제 상수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거부할 거다. 거부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한 건데 내 얘기는 그게 변수라는 거예요. 공화당이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뉴욕타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하스타일 테이크오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인수 합병하듯이 지금 계속 미국 언론에서 물론 주류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마치 기업이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서 종업원들 다 뭐 구조조정 새로 하는 식으로 지금 정부를 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화당을 치고 누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될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리고 질문한 대로 공화당에서 그럼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반발이 나올 수 있고요. 당장은 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트럼프가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하고 어떻게 될 거냐 사이가.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외 정책의 문제가 있는 러시아 해킹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 주류 중에 하나가 국가안보 주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2008년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이라는 상원 의원인데 존 맥케인이 상원의 국방위의 위원장이에요. 근데 이번 미국 대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클린턴 입장에서는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FBI가 선거 직전에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일각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댓글 사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해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력히 반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당선의 정당성을 일정하게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맥케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 꼭 맥케인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로 치면 한국 대선에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당선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해킹,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가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그 바로 다음에 누구나 해킹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 사람들이 억울해서 징징대는 거다. 발목 그만 잡아라. 졌으면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해라. 왜 자꾸 내가 대통령인 것, 정당한 대통령, 리주리밋 대통령, 합법적이고 적법한 대통령인 것을 흠결을 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존 맥케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해킹을 한다는 건 미국의 정보 당국이 해킹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섹스 스캔들에 가까운 뭐 그 장면을 찍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건 이제 가짜 뉴스냐 아니냐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부닥치는 이슈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이미 부각되어 있는 이슈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 당국의 해킹이다. 그리고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하고 트럼프하고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맹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하는 얘기는 나토가 뭐가 필요하냐. 취임사에서 나온 얘기는 한 문장으로 올드 얼라이언스, 기존에 있는 동맹을 존중하고 또 새로운 동맹 친구들을 만들어 나갈 거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갖고 우리 외교부는 당장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잘해 나가겠다 라는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과도한 해석이고 우리 입장에서 좋게 하는 해석인 것 같고요. 취임사에서 핵심은 IS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오바마가 트럼프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안보의 위협은 테러예요. 테러고, 테러의 핵심은 진원지는 IS이기 때문에 IS를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를 없애기 위한, 그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그 테러 조직을 없애기 위한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그 협력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아 내전하고 얽혀있는 문제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S예요. 그렇죠. IS는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접하는 지역을 이제 영토로 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사드 정권 입장에서는 반군이죠. 그죠? 그러면 근데 아사드 정권은 독재 정권이에요. 그리고 거의 그 반인도적인 범죄, 전쟁 범죄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데 러시아는 아사드를 지원해요. 네. 그런데 전통적인 미국의 국가안보, 패권의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사안별로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해킹같이 개입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테러만 잡으면 돼요. 테러를 잡기 위해서는 IS를 없애야 돼요. 그럼 IS의 적은,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인 것처럼 러시아하고 왜 협력을 못하느냐. 테러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친러 노선이 문제가 푸틴이 나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외교적이면 자산이면 자산이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왜 자꾸 러시아하고 이렇게 대결적으로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입장은,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우선, 미국 우선, 그 다음에 백인 우선, 그다음에 화이트 페스트라고 하면 기독교고, 그 다음에 화이트 페스트를 잘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의 전범이 네. 푸틴의 러시아예요. 네. 그래서 이 인종주의적인 그게 깔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중국하고를 얘기하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타깃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국방력을 막강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럼 현재도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과 현실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렇지 않거든요. 군사비를 거의 40% 가까이 쓰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군사력이 좋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진 건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이에요, 미국이. 그런데도 더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할 수 있는 대륙은 러시아, 중국 정도예요. 그래서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계속 미국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메리카 페스트하고 미국의 패권이나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 유지하고 어떻게 부닥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정쟁을 불사하겠다고 한 거고, 미국의 중하층이 못 사는 건, 미국의 미들 클래스의 잡을 다 가져간 건 중국이다 라는 얘기를 선거 유세 기간에 계속 했죠.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중국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외국이 미국의 잡을 가져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상은 타깃은 또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걸리고 안보로도 걸리고 만약에 백인 우선주의라는 인종주의적인 요소를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 거기서도 걸려요. 중국이. 그래서 미중 관계 또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들고 있으니까 미중 관계는 뭐 거의 일반적인 합의가 전망이 갈등이 증폭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까지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에 어떤 충격, 혼란을 줄지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이혜정 교수님과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기존의 언론의 보도, 그 다음에 개인의 투표 행태에 관해서만 얘기하던 좀 현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혜정 교수님과 다음 화에서는 동아시아와 한국 정책이 트럼프의 당선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변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시락TV 계속해서 구독해 주세요. 어우, 오글거려.